딸 사망 비밀은 사망한 딸 학교에 미국으로 이주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오늘 6분께서는 이걸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혜순에게 딸 사망은 도대체 왜 극비여야만 했는가 이거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딸 사망 국고 비밀로 숨긴 서혜순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요. 딸 서연 양은 2007년 12월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그 학교에도 알리지 않아서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다음 해죠. 그 다음에 2월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실제 미국으로 간 건 또 1월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서연 양은 지금 약간 장애우, 몸이 불편하죠? 그런데 혼자서 유학을 떠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혜순 씨가 딸에 대한 유학 견적서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액수도 꽤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궁금증이 커지고 있거든요. 자, 서혜순 씨의 얘기를 들어보죠. 아이가 아니냐고요? 17살 먹었어요. 17살. 컸다는 거죠. 며칠 약을 먹고 열이 있었는데 애가 방학이 되면 괜찮은 것 같아서 약만 먹였어요. 최근에 딸 사망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인터뷰가 있는데요. 서연의 다른 일입니다. 개명을 했다 그러는데요. 서우는 계속 미국에 있고 저는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6개월씩 오가며 살았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으로 딸을 보낸 겁니다. 자, 서혜순. 유기치사 소송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동거남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자, 준비되신 분부터 보겠는데 그에 앞서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왜 담당 변호사한테도 알리지 않았는가? 이게 혹시 숨기려고 쉬쉬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 하나 남은 저쪽에서는 의혹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서울을 찾았으면 진작 찾았으면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자주 연락도 안 하고 하는데 제가 뭐 거기 전화해서 서우가 잘못됐고. 아니, 거기 알리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담당 변호사한테 알려서 재판부에게는 알렸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서연이도 소송의 당사자였기 상관이 때문에. 없는 얘기고 저는 그 관행도 몰랐고. 그게 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변호사님이 문제인데. 예, 소송을 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나서 그냥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던 거예요. 계류. 예,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이었죠. 파기환송 정확히는. 파기환송해서 다시 그게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거는 전문영 저희 변호사님이 예. 지금 해외 잠깐 출사 중이신데 예. 다 오셔서 뭐 그 의혹을 같이 얘기하고 하겠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장례식은 왜 안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거는 뭐 갑자기 겨울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방학이었는데 장애우관에 서우가 다녔어요. 어디 학교 다녔었어요? 용인의 인터라고 이제 거기 2학년. 그러니까 걔는 나이가 17살인데 예, 낮춰서 갔죠. 왜냐면 그때 뭐 유학자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소속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 한국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뭐 거의 30km 뭐 운전하면서 기흥에서 매일 데려다주고 데리고 장례식은 했는데. 못 하셨고. 서연 양 급성 폐렴이 사망 원인인데 혹시 전에 다 기록이 있어요. 아이고 그 나중에 다 치료받았던 보여드릴 경력이 거예요. 있나요? 네. 김광국 씨 장애 2등급이니까 애가 좀 예. 몸이 안 좋아서 치료 받았던 경력이 있나요? 폐렴 폐렴으로 예, 폐렴으로. 감기 기운 있고 걔가 뭐 저기 가부키 신드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 전 세계 많이 다녔어요. 병원 치료하러.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게 없어서 DNA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기록이 다 있다는 들어가야 거죠. 되는데, 네. 다 있죠. 외국에서 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서한테. 유전자라 어차피 의사들이 얘는 좀 오래 이제 뭐 살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저는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키웠고. 자, 내용을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기 자식의 목숨, 오래 사내 만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어제 서혜순 씨가 MBN 뉴스와이드로 딸 서연 양의 부검 소견서 그리고 유학 견적서와 함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생활기록부상으로 보면 방금 소개해드렸다시피 2008년 2월에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왜 서연이가 학교에 안 나오냐고 물어봤을 때 미국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결국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서혜순 씨는 딸의 죽음을 도대체 왜 극비처럼 다루는지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자, 노영희 변호사께서 쓰셨군요. 이거 뭐라고 저희가 이걸 좀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구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구 미제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이제 제가 하나만 정말 우리 앵커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만약에 우리 앵커님이 자제분하고 같이 뭐 어떤 것 때문에 예. 그 가족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제분이 잘못됐어요. 갑작스럽게. 예. 그러면 본인이 경황이 없어서 처음에는 말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한테는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뭐 일단 저는 소송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해야 된다면 자세히 하고 있는 물어보죠. 상황이라면 물어보죠. 네. 이게 어떻게 되는 이게 이렇게 건지. 됐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되는 겁니까라고 물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사실 어떻게 될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이 모르니까. 법률 전문가 아니니까 다 알 수가 그렇죠. 없겠죠. 근데 지금 이분은 변호사한테도 말을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법원에 얘기 안 했다. 그래도 좋아요.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예. 그러면 자기 옆에 있는 변호사한테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법률적으로 자기가 자신감이 있었다는 건가요? 굳이 상담받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본인이 변호사한테 안 물어보더라도 본인 판단에는 이거는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다. 말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예, 예.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예. 과연 그런 내심의 의사 같은 것들이 드러나겠느냐. 제가 보기엔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고 예.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조사한다고 해도 예. 지금 이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의문점들은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영구 미제다. 영구 미제다라는 더 답답해지는데요. 똑같은 예, 서영원 씨. 똑같은 내용을 적었는데 우리가 알기로 서혜순 씨와 서현 씨가 공동 피고인이고 예. 그리고 김광석 씨 부모님하고 친형이 아마도 한 편이 되어서 예. 저작권 소송을 했던 것 같은데 저작권 소송에서 서현이가 살아 있어야지만 경쟁자인 김광석 씨 아버지와 청으로부터 양보받을 게 더 많기 때문에 예. 살아있는 게 유리해서 속였다는 건 이해하는데 예. 그런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 당시 서혜순 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와 아는 그 사무실의 관계자가 예, 예. 변호사가 서현 양 사망 당시에 몰랐고 서혜순 씨가 얘기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이 아니 재판에 유리할 목적이었다면 왜 자기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까지도 이것을 알리지 않았을까? 이건 정말 이해하기 좀 힘든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은 안 주시고 이거 궁금증 막 주셨는데 자 옆에 계신 박상병 교수께서는 뭐라고 쓰셨어요?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내막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수많은 상상이 막 듭니다만은 예. 그냥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예. 또 이건 지역의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 예.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 왜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을까? 예, 예. 그건 정확한 거죠. 딸의 죽음을 숨기는 것이 이익이 되는 거죠. 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들을 따져봐야 돼요. 미국으로 이자는 투자 예, 이민 예. 문제, 예. 학교와의 관계 또는 저작권 문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예, 예. 문제지만은 그 내용을 간과한다고 하면은 그냥 넘긴다고 하면은 예. 기본적으로는 숨기는 것이 서혜순 씨한테는 이익이 됐던 겁니다. 네. 고영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숨기는 게 이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숨겼다고 보지만 하나는 예. 서혜순 씨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예상을 한 거 아니었을까? 예상을 했다. 왜? 김광석 의혹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딸이 예. 그것도 장애아가 있는 딸이 예. 갑자기 죽었다. 예. 그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예. 그 김광석 의혹과 딸의 죽음의 의혹이 맞물려서 예, 예. 이게 그 사회적 큰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숨겨놓는 게 뭐 내심 낫지 않았겠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번 건도 김광석 씨만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 의혹이 이상우 기자에 제기됐다면 그거 다 나온 얘기야. 이렇게 됐을 텐데 예. 결국 장애아가 그렇죠. 딸 있는 사망이 장애가 있는 밝혀지죠. 딸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확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혜순 씨는 그동안 언론을 많이 상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기획사도 예, 하면서 또 예. 김광석 씨 문제로 이렇게 언론을 상대하면서 이 문제가 딸의 의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어떤 파장이 올 것인가. 현실적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걸 딱 10여 년간 덮어두고 나면은 이게 이제 그대로 묻혀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밝혀지면서 이렇게 의혹이 됐고 경찰 수사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네요. 그 그런 굉장히 쪽으로 좀 생각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들리는 지금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차명희 전원께서는 제가 해결을 예, 뭐라고 쓰셨어요? 해드리겠습니다. 쓴 게 아니라 그리셨네요, 이번에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서혜순 씨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예.
당시에 아마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 2008년도니까 당시에 그 서해순과 딸 대 예. 어머니,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어머니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예. 저작권을 누가 갖나. 예, 예. 그런데 그 딸이 생존해 있을 경우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예. 이 딸의 생존을 위해서 그 딸을 여러 가지로 이제 딸이 이제 금치산자니까 딸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쪽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예. 이쪽에 상당히 우호적인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딸이 죽었다면 예. 그런 것들이 재판부가 알았다면 예, 예.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어머니 쪽도 김광석 씨 어머니 쪽도 고려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광석 씨 아버지가 예. 사실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분이 예, 김광석 씨 어머니한테 물려주겠다 하고 유언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딸이 살아 있었다면 딸의 케어 비용으로 상당히 재판부가 저작권을 이쪽에다 줬을 거다. 하지만 더 좋은 경우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딸이 죽었다는 걸 알리지 않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뭐예요? 돈을 다 받지만 딸에 대한 케어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세 번째 경우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뭐 약간 어렵긴 하지만 뭐 그래프를 보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죠? 알겠고. 예. 딸이 살아있을 그러니까 때하고 딸이 예, 예. 그러니까 실제 그 딸을 케어하는 비용과 예, 예. 딸이 어머니가 그 상속권을 갖는 것과 비교해 보면 예. 그렇죠. 딸이 케어하는 비용을 알겠습니다. 더 주려고 할 거예요. 예. 하지만 딸이 죽었는데 안 알리면 그것까지 다 자기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 이 그래프로 그래서 아마 그냥 한눈에 보기에는 확실히 저 마지막에 비공개라고 알리지 않는 게 이익이 크다 이렇게 설명해 그렇죠. 주셨습니다. 자, 이종근 실장께서 좀 결론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이득 문제는 아직은 그러니까 논란이 있으니까 예. 그렇다 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예. 거짓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적극적인 거짓말과 소극적인 거짓말. 예, 예. 소극적인 거짓말은 어떤 거냐면 서현 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알리지 않은 거예요. 예. 알리지 않는 건 소극적인 거짓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기록부에 보면 2월에 미국으로 이주했다라고 예. 기록이 돼 있다면 예. 2월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지금 서현 양이 죽은 거는 12월입니다. 예. 12월에 죽었는데 2월에 그다음에 2월에 그 이주했다라는 건 예. 2월이 학기가 시작하거든요. 그 전 직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학기가 시작하면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어떻게 된 건가를 궁금할 수밖에 없고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소재를 파악할 수밖에 없죠. 왜 안 나오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안 알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렸죠. 어떻게 알렸냐면 미국에 있다라고 알린 거죠. 이건 적극적인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해명한 건 내가 원래 그냥 예. 시댁과 관계도 안 좋고 뭐 친정과도 관계가 예, 안 예. 좋아서 안 알렸다. 이것과 그다음에 3개월 후에 학기가 시작하니까 우리 딸은 지금 미국에 있어요라고 알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예.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정도의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라고밖에는 결론 못 내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뭔가 있다. 수상쩍은 게 있다.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질문은 뭐 다 답변하시고 좀 이건 조금 전문적인 분야 같아서 일단 서해순 씨와 지금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 이모 씨. 만약에 서해순 씨와 이모 씨가 사실혼 관계라면 이게 법적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 앞서 영상 좀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거한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분이신지? 아니 친구예요, 친구요. 친구요? 예, 예. 그 김광석 씨 동기. 아니. 그건 그거는 예. 나중에 저 친구 많아요. 남자. 예, 예. 조심히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밝히신 거라는 거죠? 예. 뭘 밝혀요? 그냥 여기 엔터테인먼트 쪽에 아시는 분들도 많고 다 여기 아시는 분들도 그 연인 관계는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부인하시는. 아니야. 이건 나쁜 얘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가지고요. 아유, 여기 지금 그거는 평상시에 내연 관계셨다는 의혹도 나왔죠. 그러니까 일기장에 보면 나오는 게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유,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뭐 김광석 씨가 그냥 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김광석 씨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나중에 뭐 밝혀야 되겠죠. 다녀오시잖아요. 상황에서 좀 새롭게 나온 사실들이 있나요, 혹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많이 입수할 수가 있었고요. 경찰이 수사와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과연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노영희 변호사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뭐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사실 그거 자체는 뭐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네. 아마도 동기와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광석 씨하고 이 서혜순 씨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미국 뉴욕 갔을 때 뭐 그 남자분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고 예. 또 뭐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석 씨 일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예, 예.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이제 딸이 사망한 이후에도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딸이 사망할 정황 당시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예. 어떤 다른 매체에서 나온 기록에 의한 보도에 의하면 경찰 수사 기록에 김서연이 거실로 나와 엄마의 동거남에게 물을 달라고 한 후 거동이 불편해 보여서 동거남이 엄마를 불렀다라는 식으로 기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 경찰 수사 기록에. 예, 예. 그렇다면 이 동거남이라고 하는 그 남자분과의 그런 같이 그 집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혜순 씨는 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물 달라 그래서 자기가 물을 줬다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였잖아요. 나중에 또 다른 질문을 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뭐 설명이 나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예, 좀 그런 데다가 지금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 남자분에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냥 친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고 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남자분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이 과연 이 사건의 그 단초부터 시작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그래서 이 남자분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되어진 이 남자분과의 관계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동기나 뭐 이런 것으로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의혹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같은데 자. 차명진 전님께서 또 뭘 또 그리셨어요? 그림 또 이게 제가 보충했습니다. 아까 그리던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근데 거기 이제 첨가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편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쉽게 아니 보세요. 아니 제가 일목요연하게 이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딸이 상견했을 때하고 딸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사실 서혜순 씨에게 돌아오는 비용이 다르다. 서혜순 씨에게 어떤 그 이제 딸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무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더 많이 고려했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 혼이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서혜순 씨한테 불리했을 거예요. 왜? 딸을 케어할 수 있는 권한, 케어해야 될 의무조차도 아마 서혜순 씨가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면서 소송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그 서혜순 씨 딸의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보살피라고 이렇게 재판관이 결정을 할지도 못게 되면서 상당히 서혜순 씨 때는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적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얼핏 과학적인 것 같은데 약간 알쏭달쏭한 과학적입니다. 예, 과학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요 질문에 대해서는 박상배 교수께 좀 제가 좀 드릴까 하는데 서혜순 씨가 이른바 장애우라고 자기 딸 지칭하면서 그러니까 몸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몸이 불편한 딸을 왜 홀로 미국 유학에 어렸을 때 보니까 초등학생 정도 때 보낸 거거든요. 왜 굳이 미국 유학을 보냈을까? 이건 좀 글쎄요 상식적으로 조금 설명이 잘 안 되기도 해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건 알 수 없는 대목인데 유추를 해봐야 될 텐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딸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좀 더 전문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냥 홈스테이 정도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홈스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 과정만큼은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좋게 본다면. 엄마만 좋게 본다면. 부정적으로 본다면 한국에 있으면 이런저런 사업이라든지 케어할 일이 많잖아요. 굉장히 불편하지 않은 일들이 혼자서 또 시댁과도 사이가 안 좋은 데다가 하기가 주변에 어려우니까 눈에 또 들어오고 말하니까 아예 그냥 미국으로 보내버리자. 뭐 이런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제가 조금 답을 드릴게요. 이때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 2003년도에 모 여성 월간지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한 게 7년 동안 좀 이렇게 좀 조용히 있다가 드디어 이제 나와서 이 김광석 씨 추모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을 피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여성 월간지에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서연 양, 그러니까 당신은 서우라고 딱 표현이 돼 있습니다. 서우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이 대목이 왜 이 유학 얘기가 나왔냐면
서우양과 자주 못 만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 왜 못 만났냐 했더니 서우양을 미국에 보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는데 자기는 비자 문제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못 만난다. 이게 사실은 초점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보냈다가 이 초점이 아니고 내가 서현 양을 자주 못 만난다. 라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사실상 뭐 전체적인 대목에서 요건 딱 한 대목입니다만 결국은 이것도 물론 이 기자들 앞에서 이 장애를 갖고 있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없는 돈을 들여서 미국에 이렇게 보냈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지 특별하게 뭐 이렇게 이 미국에 오랫동안 있었다거나 또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용인의 중학교에 있었잖아요. 또 나중에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굳이 뭐 미국에서 계속 뭐 유학생활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해순 씨 이슈와 같이 저희가 또 이슈를 준비했는데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에도 더 꼬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서해순 씨가 인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이 의도는 뭘까? 동시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서해순의 처신이 의혹을 남기는 이유는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서해순 씨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일부러 저작권 가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소송하고 걔 시댁과 싸운 거죠. 그런데 남편 사망 3개월 만에 소송 제기를 했어요. 이 말하고는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돈 없어서 서현이 유학도 못 보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년간 따져보니까 저작권 수입만 대략 10억 원 정도 됩니다. 10억 원, 20년에 10억 원. 돈이 없다는 말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자, 동거남 아니에요. 친구예요, 친구. 그런데 미국 법정 소속 기록에 보면 남편, 허즈번드라고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인터뷰에서 받았어요. 오빠분 의심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으신 분인데 오빠 너무 화가 나셔서 그런데 갑자기 동창 저희 오빠 뭐가 혼동돼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가 의혹이 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서윤 씨 인권 변호사 선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했고요. 자, 김광석이 친형이죠. 김광석 친형 이름이 김광복 씨입니다. 김광복 씨인데 거짓 너무 받고 의혹 투성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 김광석 부검이었죠. 권일훈 의사인데요. 타살 의혹은 전혀 없다. 경찰들은 바보가 아니다 라면서 이것은 자살이다 이런 설명을 계속하고 있고요. 자, 이상호 기자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는 자료 제출했다. 그리고 서해순 자백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소연이가 가져가라 그러세요, 소송에서. 아니, 근데 왜 탐나시면 2007년에 말씀하지 가져가시라 그러시라고요. 저는 뭐 내가 일부러 가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특히 욕심이 나시면은 서연이 몫이 가져가시라 그러시라고요. 갑자기 장애 오니까. 장애 2등급이고 아이가 아니고요. 17살 먹었어요. 17살. 친가 쪽에 걔가 뭐 가부키 신드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전 세계 많이 다녔어요. 병원 치료하러. 김광석 씨가 좀 성격이 음악 하시는 분이라 되게 종잡을 수가 없고 그분 성격이 뭐 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업다운이 심하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결혼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광석 씨 아버님은 되게 착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부모님 놔두고 친구들 다 놔두고 그냥 실수해요. 그냥 술 먹고 그냥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술 먹고 장난하다 그랬다는 발언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저는 뭐 글쎄 20년 전이라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여기저기 뭐 와가지고 뭐 어떻게 왜 그랬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아니 뭐 술 그때 드시고 뭐 이래저 하다가 이렇게 뭐 무슨 연극처럼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행설수를 한 거를 써놓으신 거겠죠.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됐다 그러고 29살에 그런 일을 당하고 지금 현실감이 전혀 하나도 없으니까 뭐 그런 어떤 표현을 했겠죠. 제가 그럼 어떻게 20년 전 얘기를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날 그 집에는 김광석 씨, 또 부인 서해순 씨, 친오빠 이렇게 세 분이 계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뭐 오빠는 아래 그 부인하고 같이 계셨었고. 부인도 계셨고. 네. 거기는 그
그 강화도에 집이 있어가지고 예. 서울 잠깐 나오실 때만 예, 그 예. 1층에 주차장에 있는데 잠깐씩 계셨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 오빠분은 그때 이제 그 사이렌 소리 듣고 처음 올라오신 거고요. 네네 같이 대원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사실 20년 전부터 계속 이제 뭐 소문이지만 오빠분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 오빠가 요번에 다 지금 TV조선하고 다 인터뷰 하시고, 집안도 좋으신 분이고, 다들 뭐, 저희 아버지가 다 군인이시고, 훈장도 받으셔서 상당히 좋은 집안인데, 저희 오빠도 지금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예, 예. 소송 지금 뭐 준비 저희 중이시고. 동창 뭐 저희 오빠, 설명은 하면 할수록 꼬이는 서혜순 씨.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서영호 소장님. 네. 왜 그러는 겁니까? 문제의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서혜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리고 당시에 젊은이들의 심성을 울렸던 유명한 가수의 불행한 죽음 그리고 그 딸의 의혹 투성의 죽음의 최대 수혜자로서 수십억과 수백억에 가까운 돈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는 의혹이 되게 많다. 특히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악마의 얼굴을 하고 저작권을 통해서 뭔가 재산을 노리고 한 의혹, 살인, 죽음이 살인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정도로 거의 서혜순 씨를 살인자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네. 저는 애초에 그렇다면 김광석에 대한 그 팬들의 사랑으로 출발한 돈이기 때문에 애초에 남편이 사망하자마자 김광석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예를 들면 그 수익을 장애우를 위해서 자기 딸과 같은 장애우를 위해서 돈다든가 아니면 가난한 문화예술을 위한 지원을 했더라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그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권 변호사 선임해서 본인이 마치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그래서 거대한 음모에서 희생자인 것처럼 하는 희생자 코스프레까지 할 정도로 세간에 이렇게 궁지에 몰리지는 않았지 않겠나 좀 아쉬운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구 시장님. 예, 소장님 그 지적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안 한 건 아니에요. 아까 2003년에 왜 그 여성 월간지에 등장하잖아요. 그때 이분이 뭐 김민기 씨를 형님, 민기 형 이렇게 부르면서 김민기 씨가 당시 김광석 추모하고 기부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민기 형이 어렵게 하시는데 내가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한 2년 정도 그런 걸 해요. 하긴 하는데 거의 신용처럼 하고 끝나버렸죠. 왜냐하면 지금 문화예술계 특히나 김광석 씨를 아는 지인들 중에 서혜순 씨 편이 없거든요. 편을 안 들었다는 건 그만큼 그때 제대로 뭔가를 안 했다는 뜻이고 자, 제가 쓴 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만약 제기했으면 이건 상영을 못했을 겁니다. 영화 김광석. 왜? 어떤 개인을 살인범으로 지금 몰아가면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따져봤겠죠. 정확한 어떤 증거가 없거든요.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아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왜 안 했는가? 그다음에 언론중재위를 제소를 했어야 돼요. 언론들을 일단 지금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 종편도 사실은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고 사실 이 확산되는 저희를 여기 지금 이 프로그램 제소하라고. 그렇죠. 그것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명예훼손 혐의 고소도 안 해요. 그런데 뭘 하냐면 엠네스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권위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혀 엉뚱하거든요. 왜 엉뚱하냐면 저는 좀 허세가 있다. 이 판을 키우고 판을 키워서 자신의 어떤 유명세를 좀 높이려고 했던 게 처음부터 의도가 아니었나. 아니면 사실은 이 소송을 걸었으면 분명히 영화 상영이 안 되고 확산이 안 됐을 거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저 얘기가 맞다고 얘기하면 이것이 앞으로 대반전인데요. 그럼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판을 키워보면은 자신이 이른바 뜰 수가 있고 서혜순 작품으로 앞으로 나와서 우리 문학에 일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유명세를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영화도 상영 금리 가처분 소송을 안 하고 또 이 방송도 계속 하게 나온다. 뜨긴 떴죠. 뭐 거의 온 국민이 다 알 정도가 됐는데요. 그렇죠. 그죠? 좀 재밌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왜 자꾸 꼬이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뭔지는 모르겠으나 썼는데요. 뭔가를 저는 숨기려고 하고 뭔가를 숨기려고 하면은 말이 꼬이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놓고 말을 깨매치다 보니까 이 깨매치다 보면은 어제 했던 얘기하고 오늘 했던 얘기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기다 보니까 설명을 낳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한 개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개 말이 꼬이는 것이고 애초에 어떻게 해서 좋았느냐. 애초에
김광석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가수를 팬들의 가슴에다가 묻어야죠. 그리고 그게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난한 음악가들, 또 심지어 딸도 장애우잖아요. 그럼 또 딸들의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그런 것을 던졌다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박수를 받을 일인데 그거를 말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하와이 가가지고 뭐 회사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여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애초에 김광석 씨의 팬에 묻었어야 된다. 그래서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영신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을 저도 뭐 비슷한데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준 거죠. 이실직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특히 처음 이 TV 인터뷰에 나왔을 때 마치 남편과 딸의 죽음에 대해서 사돈 남말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을 크게 일으켰는데 또 답변의 내용들, 진술의 내용들이 오락가락한 거. 사망 경위도 그렇고 뭐 과거에 했던 얘기들 또 앞뒤 얘기 같은 인터뷰 내용이 앞뒤가 다른 얘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또 숨긴 것들. 특히 뭐 지금 사실혼 관계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모 씨 그 부분 같은 부분들을 아주 숨겨버리는 일들이 많으면서 완전히 꼬여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서혜순 씨 얘기는 매주로 콩을 쓴다고 해도 별로 믿을 사람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가 좀 정리 콩으로 좀. 매주를 쓰네요. 그걸 내가 바꿔서 얘기하면 매주로 하도 서혜순 씨가 거꾸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군요. 아무튼 좀 이상하다 그 말씀입니다. 결론. 자, 노영희 변호사가 결론 좀 내주시죠 좀. 저는 2017년에는 이분이 인터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다음에 1996년하고 2007년에는 이분이 사실대로 밝혔어야 된다, 애초에. 생각하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이유는 아까 앞에 분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날카로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오는 현상이 바로 저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들 신문할 때 보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준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뭔가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가 질문하는 것에서 분명히 뭔가 막히게 되어 있고 이게 거짓을 말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되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 인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그 의도는 뭔가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 마녀 사냥이다. 이거 지금 현재 자기에게 하는 것은 언론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 입을 다물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저는 사실은 이분이 앰네스티를 얘기한 것이 참 놀라운 게 일반적으로 자기를 괴롭힌다고 해서 앰네스티에다가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독재 정권에서 탄압받고 뭐 이런 정도 아닙니까?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고를 하시는 분을 보니까 약간 좀 특이하다 정말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분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약간 자승자박 형이 좀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입니다. 이분은 원래 호랑이상, 강골 뭐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얘기들이 자꾸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장례식은 왜 안 하셨나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갑자기 겨울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방학이었는데 장애우관에 서우가 다녔어요. 어디 학교 다녔었어요? 용인에 있는 라고 이제 거기 2학년. 그러니까 걔는 나이가 17살인데 낮춰서 갔죠. 왜냐하면 그때 뭐 유학자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소속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 한국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뭐 거의 30km 그 운전하면서 기흥에서 매일 데려다주고 데리고 했는데. 서현 양 급성 폐렴이 사망 원인인데 혹시 전에 다 기록이 있어요. 아이고 나중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 네. 김광석 씨 장애 2등급이니까 애가 좀 몸이 안 좋았죠. 치료 받았던 경력이 있나요? 폐렴 폐렴으로? 예, 폐렴으로. 감기 기운 있고 걔가 뭐 가부키 신드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전 세계 많이 다녔어요. 병원 치료하러.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어서. DNA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기록이 다 있다는 거죠. 네. 다 있죠. 외국에서 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서한테. 유전자라 어차피 의사들이 얘는 좀 오래 이제 살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저는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키웠고. 자, 내용을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기 자식의
목숨, 오래 사내 만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어제 서혜순 씨가 MBN 뉴스와이드로 딸 서연 양의 부검 소견서 그리고 유학 견적서와 함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생활기록부상으로 보면 방금 소개해드렸다시피 2008년 2월에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왜 서연이가 학교에 안 나오냐고 물어봤을 때 미국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결국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서혜순 씨는 딸의 죽음을 도대체 왜 극비처럼 다루는지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자, 노영희 변호사께서 쓰셨군요. 이거 뭐라고 저희가 이걸 지금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구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구 미제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이제 제가 하나만 정말 우리 앵커님한테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만약에 우리 앵커님이 자제분하고 같이 뭐 어떤 것 때문에 예. 그 가족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제분이 잘못됐어요. 갑작스럽게. 예. 그러면 본인이 경황이 없어서 처음에는 말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한테는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뭐 일단 저는 소송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해야 된다면 자세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물어보죠. 네. 이게 어떻게 되는 이게 이렇게 건지. 됐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는 겁니까라고 물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사실 어떻게 될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이 모르니까. 법률 전문가 아니니까 다 알 수가 그렇죠. 없겠죠. 근데 지금 이분은 자, 이종근 실장께서 좀 결론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이득 문제는 아직은 그러니까 논란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예. 거짓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적극적인 거짓말과 소극적인 거짓말. 예. 소극적인 거짓말은 어떤 거냐면 서연 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알리지 않는 거예요. 예. 알리지 않는 건 소극적인 거짓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기록부에 보면 2월에 미국으로 이주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다면 2월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지금 서연 양이 죽은 거는 12월입니다. 12월에 죽었는데 2월에 그다음에 2월에 그 이주했다라는 건 2월이 학기가 시작하거든요. 그 전 직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학기가 시작하면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어떻게 된 건가를 궁금할 수밖에 없고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소재를 파악할 수밖에 없죠. 왜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안 알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렸죠. 어떻게 알렸냐면 미국에 있다라고 알린 거죠. 이건 적극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명한 건 내가 원래 그냥 시댁과 관계도 안 좋고 뭐 친정과도 관계가 안 좋아서 안 알렸다. 이것과 그다음에 3개월 후에 학기가 시작하니까 우리 딸은 지금 미국에 있어요라고 알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정도의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라고밖에는 결론 못 내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뭔가 있다, 수상쩍은 게 있다.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질문은 뭐 다 답변하시고 좀 이건 조금 전문적인 분야 같아서 일단 서혜순 씨와 지금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 이모 씨. 만약에 서혜순 씨와 이모 씨가 사실혼 관계라면 이게 법적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 앞서 영상 좀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거한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분이신지? 아니 친구예요. 친구요? 예. 그 김광석 씨 경기 아니. 그거는 나중에 저 친구 많아요. 남자. 조심히 넘어지는데. 나중에 밝히실 거라는 거죠? 뭘 밝혀요? 그냥 여기 엔터테인먼트 쪽에 아시는 분들도 많고 다 아시는 분들도 그 연인 관계는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부인하시는? 아니야. 그건 나쁜 얘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지금 평상시에 내연 관계셨다는 의혹도 나왔죠. 그러니까 일기장에 보면 나오는 게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뭐 김광석 씨가 그냥 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김광석 씨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나중에 뭐 밝혀야 되겠죠. 다녀오시잖아요. 상황에서 좀 새롭게 나온 사실들이 있나요, 혹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많이 입수할 수가 있었고요. 경찰이 수사와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과연 두 사람이 변호사한테도 말을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법원에 얘기 안 했다. 그래도 좋아요.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러면 자기 옆에 있는 변호사한테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법률적으로 자기가 자신감이 있었다는 건가요? 굳이 상담받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이 변호사한테 안 물어보더라도 본인 판단에는 이거는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다. 말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런 내심의 의사 같은 것들이 드러나겠느냐. 제가 보기엔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고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조사한다고 해도 예. 지금 이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의문점들은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영구 미제다. 영구 미제다라는. 더 답답해지는데요. 똑같은 똑같은 내용을 적었는데 우리가 알기로 서해순 씨와 서현 씨가 공동 피고인이고 그리고 김광석 씨 부모님하고 친형이 아마도 한 편이 되어서 저작권 소송을 했던 것 같은데 저작권 소송에서 서현이가 살아 있어야지만 경쟁자인 김광석 씨 아버지와 청으로부터 양보받을 게 더 많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유리해서 속였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런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 당시 서해순 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와 아는 그 사무실의 관계자가 변호사가 서현 양 사망 당시에 몰랐고 서해순 씨가 얘기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이 아니 재판에 유리할 목적이었다면 왜 자기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까지도 이것을 알리지 않았을까? 이건 정말 이해하기 좀 힘든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답은 안 주시고 오히려 궁금증만 주셨는데 자 옆에 계신 박상병 교수께서는 뭐라고 쓰셨어요?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 지금 내막을 사실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상상이 막 듭니다만은 그냥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건 저기의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왜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을까? 그건 정확한 거죠. 딸의 죽음을 숨기는 것이 이익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들을 따져봐야 돼요. 미국으로 이자는 투자 이민 문제, 학교와의 관계 또는 저작권 문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지만은 그 내용을 간과한다고 하면은 그냥 넘긴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숨기는 것이 서해순 씨한테는 이익이 됐던 겁니다. 고영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숨기는 게 이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숨겼다고 보지만 하나는 서해순 씨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예상을 한 거 아니었을까? 예상을 했다. 왜? 김광석 의혹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이 그것도 장애아가 있는 딸이 갑자기 죽었다. 그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 김광석 의혹과 딸의 죽음의 의혹이 맞물려서 이게 사회적 큰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숨겨놓는 게 뭐 내심 낫지 않았겠. 그런데 딸 사망 비밀은 사망한 딸 학교에 미국으로 이주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오늘 6분께서는 이걸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해순에게 딸 사망은 도대체 왜 극비여야만 했는가 이거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딸 사망 굳고 비밀로 숨긴 서해순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요. 딸 서현 양은 2007년 12월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그 학교에도 알리지 않아서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다음 해죠. 그 다음에 2월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실제 미국으로 간 건 또 1월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서현 양은 지금 약간 장애우, 몸이 불편하죠? 그런데 혼자서 유학을 떠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해순 씨가 딸에 대한 유학 견적서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액수도 꽤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궁금증이 커지고 있거든요. 자, 서해순 씨의 얘기를 들어보죠. 아이가 아니냐고요? 17살 먹었어요. 17살. 컸다는 거죠. 며칠 약을 먹고 열이 있었는데 애가 방학이 되면 괜찮은 것 같아서 약만 먹였어요. 최근에 딸 사망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인터뷰가 있는데요. 서현의 다른 일입니다. 개명을 했다 그러는데요. 서우는 계속 미국에 있고 저는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6개월씩 오가며 살았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으로 딸을 보낸 겁니다. 자, 서해순 유기치사 소송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동거남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자, 준비되신 분부터 보겠는데 그에 앞서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왜 담당 변호사한테도 알리지 않았는가? 이게 혹시 숨기려고 쉬쉬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 하나 남은 저쪽에서는 의혹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서울을 찾았으면 진작 찾았으면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자주 연락도 안 하고 하는데 제가 뭐 거기 전화해서 서우가 잘못됐고. 아니, 거기 알리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담당 변호사한테 알려서 재판부에게는 알렸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서현이도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얘기고 저는 그 관행도 몰랐고. 그게 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 굉장히 중요한 변호사님이 문제인데. 예, 소송을 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나서 그냥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던 거예요. 계류.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파기환송이었죠. 파기환송 정확히는. 파기환송해서 다시 그게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거는 전문영 저희 변호사님이 예. 지금 해외 잠깐 출타 중이신데 예. 다 오셔서 뭐 그 의혹을 같이 얘기하고 하겠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번 건도 김광석 씨만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 의혹이 이상우 기자에 제기됐다면 그거 다 나온 얘기야. 이렇게 됐을 텐데 결국 장애가 그렇죠. 있는 딸 사망이 장애가 있는 밝혀지죠. 딸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확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혜순 씨는 그동안 언론을 많이 상대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사도 하면서 또 김광석 씨 문제로 이렇게 언론을 상대하면서 이 문제가 딸의 의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어떤 파장이 올 것인가. 현실적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걸 딱 10여 년간 덮어두고 나면은 이게 이제 그대로 묻혀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밝혀지면서 이렇게 의혹이 됐고 경찰 수사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네요. 그 굉장히 좀 생각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들리는 지금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차명희 전원께서는 제가 해결 뭐라고 쓰셨어요? 해드리겠습니다. 쓴 게 아니라 그리셨네요 이번에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서혜순 씨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에 아마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2008년도니까 당시에 그 서혜순과 딸 대 어머니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어머니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작권을 누가 갖나. 그런데 그 딸이 생존해 있을 경우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 딸의 생존을 위해서 그 딸을 여러 가지로 이제 딸이 이제 금치산자니까 딸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쪽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쪽에 상당히 우호적인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딸이 죽었다면 그런 것들이 재판부가 알았다면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어머니 쪽도 김광석 씨 어머니 쪽도 고려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광석 씨 아버지가 사실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분이 김광석 씨 어머니한테 물려주겠다 하고 유언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딸이 살아 있었다면 딸의 케어 비용으로 상당히 재판부가 저작권을 이쪽에다 줬을 거다. 하지만 더 좋은 경우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딸이 죽었다는 걸 알리지 않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뭐예요? 돈을 다 받지만 딸에 대한 케어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세 번째 경우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뭐 약간 어렵긴 하지만 뭐 그래프를 보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렇죠? 딸이 살아있을 때하고 딸이 그러니까 실제 그 딸을 케어하는 비용과 딸이 어머니가 그 상속권을 갖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렇죠? 딸이 케어하는 비용을 더 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딸이 죽었는데 안 알리면 그것까지 다 자기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 이 그래프로 그래서 아마 그냥 한눈에 보기에는 확실히 저 마지막에 비공개라고 알리지 않는 게 이익이 크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